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FOMC 회의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25년 변화가 크게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내용이 과연 나올지 그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내년 1월 FOMC 회의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FOMC 회의 때 나오는 그런 점도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또 힌트를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그 내용도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통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가 좀 마무리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이유가 있어서 오늘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 동영상 끝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 내용을 짐작할 때 이 베이지북이 근거가 될 테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제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약간 균열이 생기는 듯한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할 만한 요인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 폭이 앞으로도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금리가 크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내용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소폭 증가했다. 그런데 세 개 지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또 다른 두 개 지역이 그 성장세를 깎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상쇄가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활동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성장이 대체로 소폭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이 완만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향후를 전망할 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이 지배적이고요. 소비자 지출은 대체로 안정적이기는 한데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더욱 증가하고 품질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한다. 이 얘기는 결국 소비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지출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용 가구에 대한 지출 감소는 가구 이동이 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사들을 안 다녔기 때문에 가정용 가구에 대해서 지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된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낮았다. 그 이유는 금리 변동성 때문이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대출이 좀 감소했고요. 그런데 자금 조달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자본 지출, 원자재 구매 이거는 좀 안 좋은 쪽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감소세. 그리고 농업 관련돼서는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 쪽에서 석유하고 가스는 제자리 걸음, 발전 수요는 견조하게 증가하는데 전력 수요가 증가되는 그 이유 때문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데이터 센터가 급속히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고요.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계속 증가를 할 테니까 발전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할 만한 그런 약해지는 쪽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성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금리 인하가 나타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FOMC 회의 이전에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보통 패드 인사들, 임원들 같은 경우가 나와서 시장하고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큰 변화가 나타날 만한 그런 대단한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라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제가 항상 패드 인사들 스피치 볼 때 이 로리 로건 총재를 좀 주목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분 발언이 거의 없었죠. 지난 10월에 발언을 보면 경제 양호하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다. 유동성 풍부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축소 계속해야 되고 RRP 잔액은 제로가 돼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얘기 때문에 QT 테이퍼링을 기대했었던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완전히 물 건너갔고요. 그게 내년으로 건너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월 FOMC 회의보다 1월 FOMC 회의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로리 로건 총재가 달라스 페드의 총재죠.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었던 달라스 페드에서 나온 자료, 국가 부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가구, 기업, 국가 재정 간의 상호관계를 좀 따져봤을 때 이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 내 흐름보다 해외 쪽 유동성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분 스피치 대신에 달라스 페드는 이러한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또 유동성에 대해서 시장하고의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도 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FOMC 회의 마무리되면은요, 그 내용하고 시장 반응 보고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리 전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화정책 회의니까 금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시그널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금리 전망을 해보고, 만약에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고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 반응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금리 전망을 좀 수정을 해나가는, 그렇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0년물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4.4% 레벨에서 등락 중인데요. 4.5를 넘느냐 좀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4.25 정도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위아래로 80bp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은요. 그러니까 금리 하락 시에 기준금리보다 80bp 정도 좀 먼저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금리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또 위로 80bp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겠죠. 보통 시장에서 텀 프리미엄이 그런 식으로 변동이 되니까 위아래로 80bp 정도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4.25% 기준금리를 감안하면은 위로 보면 5%, 아래쪽으로는 3.5 정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저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단 쪽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FOMC 회의를 지나면서 또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면은 금리가 안정되는 흐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4.5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에서는 공포보다는 기회를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4.5 이상에서는 4에서 4.2% 이쪽 구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 금리하고 모기지 금리하고 좀 연동해서 보는 모습도 나타나더라고요. 보시면은 위에 푸른색 선이 15년 고정금리의 모기지 금리고요. 그리고 아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는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는데 MBS가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이것도 또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11월에 7% 고점 찍고 약간씩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MB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빨리 올라갔다가 좀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좀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스프레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어느 정도 금리가 좀 고점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반락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FOMC 회의 지나면서 이 금리 흐름, 10년물 국채하고 MBS 흐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역의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방향을 틀면서 동행할지, 그것 또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통화정책하고 이 주택시장을 좀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분석 자료가 좀 많더라고요. BIS 쪽에서도 또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은 오늘 또 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그 분석 자료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니메이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 전망하는 자료하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전망 자료도 같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 보긴 좀 그렇고 오늘은 금리 쪽을 주로 보겠습니다. 페더럴 펀드 레이트 전망치가 올해 말 기준으로 4.6%, 내년에 3.9%, 그리고 2026년 말에 3.4%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번 금리 인하, 그리고 2026년에 추가로 금리 인하 2번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4.2%를 전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빨리 내려온 상태고 앞으로는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반전 흐름이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보다 한 80bp 높은 그쪽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시장 관련해서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가 올해 말에 6.6%, 내년 말에 6.2%, 그리고 2026년 말에 6%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30년물 모기지를 전망했기 때문에 30년 국채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린색 선이 30년물 국채 금리고요. 맨 위에 푸른색이 30년 모기지고요. 중간에 빨간색 선이 15년 만기 모기지 금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기지 금리는 좀 꺾여 내려가고 있고, 국채는 10년물 같이 30년물도 좀 올라가는 모습.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되나 이거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간에 모기지 금리는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왔다는 시그널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 보면 사상 최고가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그 지수가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주택지수도 많이 올랐죠. 내년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옆으로 가다가 또 상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조정을 한번 또 보일 것인지,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시장 흐름에서 관심이 가는 포인트가 아닐까. 내년이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택지수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근데 미국은 주가건 주택가격이건 모두 다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는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존 주택하고 신규 주택 거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래 규모나 재고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기존 주택이 훨씬 규모가 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존 주택은 거래가 잘 되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낮은 모기지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주택 거래를 해버리면 팔아버리는 주택의 금리는 낮은데 새로 사면서 모기지로는 얻을 때는 금리가 높아지죠. 그것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기존 주택 거래가 그렇게 안 되면은 신규 주택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적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정책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재고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거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고공권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정책이 금리를 많이 내려버리면은 오히려 집값이 빠져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하고 기존 주택가격, 신규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최근에 좀 검토가 되고 분석하는 그런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리 쪽을 좀 정리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에 전망했을 때 그때는 올해 말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4.9%, 내년 말에 3.7% 전망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나온 12월 전망을 보면 올해 말에 4.6, 내년 말에 3.9, 그리고 2026년에 3.4가 전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올해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하락한 다음에 터미널 레이트 저점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2026년에 3.4%, 이건 뭐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1월 FOMC 회의 때, 그리고 그때 재무부의 재정정책이 나오죠. 그 내용 보고 나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페니메이 자료가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죠.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드 쪽에서 내놓는 금리 전망 자체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계속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자리에서 국채가 하향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어정쩡한 자리에서 진입하면은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25년 자산시장 흐름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죠.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도 상당히 높은 레벨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흐름에서 변화는 더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상당히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5년에 이 변화를 맞춰가지고 시황도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동영상을 주중에 한번, 주말에 한번, 그리고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황 쪽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동영상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시황이 좀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같이 소통하면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깊이보다는 빠르게 시황을 좀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보통 제가 이벤트 마무리된 다음에 동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오늘 미리 제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20일부터 개인적으로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증권회사 다닐 때부터 제가 겨울에 휴가를 갑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영상을 제작하는 게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좀 미리 말씀드리고, 휴가를 가면서 공항이나 뭐 이런 데서 또 크리스마스 인사도 또 드려야 되니까요. 추가적인 영상은 좀 짧게 작성해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을 얘기할 때 2024년하고 비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글로벌 유동성 관련해서 스토리를 계속 체크해서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4월부터 해서 한 11월까지 한 6, 7개월을 추적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연초부터 이어진 스토리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동안 스토리를 한번 점검을 했었죠.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연초부터 스토리가 빠르게 전개될 것 같고 2024년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미국 국채 수요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재무부가 캐시 밸런스 조절하면서 유동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유동성은 페드하고 ECB하고 BOJ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중국이 어떤 형식으로 참여가 될지 아니면 완전히 배제가 될지, 그게 관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QT 테이퍼링이요. 이 얘기가 12월 FOMC 회의에서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1월부터 점점 가능성이 커지겠죠. 2025년 1분기 정도에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MBS가 관련이 되죠. QT 테이퍼링에 있어서 MBS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가 될 것이고, 이 감소분 중에서 일부가 국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이 감소하는 금액 중에 일부가 국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미국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QT 테이퍼링, MBS 포함해가지고요. 그게 내년 1월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구체적인 일정, 내용이 확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걸 빠르게 파악해야죠. 12월 FOMC부터 시작해서 점차 내용이 중요해지고 내년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그걸 감안해서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자산시장 흐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내용 또 간단히 정리하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